오늘 특강은 스터디 플래너인데요. 이 스터디 플래너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주요 목적은 캔바라는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캔바라는 거를 다른 거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해서 그러면 학원에서도 쓸 수 있는 이 스터디 플래너라는 걸 만들면서 캔바 기능도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걸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지금 왈에듀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뭐 디자이너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교육을 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은 물론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교재를 쓰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해 드리는 뭐 사교육 선생님이나 공교육 선생님들 연수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쉬다가 그 쉴 때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다시 이제 이 교육업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도 교재가 지금 몇 개 나와가지고 다행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에서 조금 잘 인기리에 좀 판매가 돼서 제가 조만간 그것도 같이 무료 특강도 하고 그 이제 제 컨텐츠로 이제 찾아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캔바 강의를 하게 된 거는 선생님들도 보면 이렇게 워크시트나 수업 자료 만들 일이 많잖아요. 저도 물론 많이 만들었고요. 그럼 예전에는 주로 파워포인트를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아주 잘은 못 만들지만 그래도 나름 그걸로 잘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이 캔바라는 툴을 알게 됐는데 이걸로 만들어 보니까 그 예전에 만들었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시간도 되게 많이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많은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시트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 한 세 가지로 만들었고요. 현재 지금 기초반이랑 이제 시범반은 내일부터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디자인 툴을 다룰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 세 가지 과정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선생님들한테는 그럼 캔바라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를 그럼 많이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 수업에 앞서서 제가 오늘 스터디 플래너라는 걸로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원가입하시고 자, 그 캔바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과 무료로 쓸 수 있는 것과 유료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처음 캔바를 쓰시는데 유료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라서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까 여기 처음에 요 설명했던 거는 제가 이게 유료 버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설명할 거는 제가 또 무료 버전으로 또 가입된 게 있어서 요 무료 버전으로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캔바를 딱 이렇게 켜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 화면 들어왔을 때 느꼈던 거는 처음 느낌은 뭐냐면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뭔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며 어디를 눌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거라고는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되게 좀 애매했어요. 막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한테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 화면 이게 이제 처음 첫 홈 화면이고요. 세 개의 영역이라고 먼저 나눠 볼게요. 크게 이 왼쪽과요. 이 상단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보시면요. 이 가운데는
화면이에요. 왼쪽에서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 위에서 어떤 탭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인 거예요. 그럼 현재는 뭐냐면 여기 위에 위에만 이렇게 삼각형 하얗게 보이시죠? 지금은 이 소셜 미디어라는 탭이 선택돼서 그 화면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동영상 탭을 클릭을 하면 그거에 따른 화면이 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왼쪽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처음 배우실 때는 이 두 개만 먼저 알고 계시면 훨씬 사용할 때 편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차차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홈 화면이 선택이 된 거고요. 이 두 가지는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폴더가 있죠. 폴더. 파일을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파일을 보관하는 이 폴더 있죠. 이 프로젝트가 그런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이 캔바에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고 그 만든 것들을 내가 폴더명을 만든 다음에 이 폴더에다 하나씩 넣어 놓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는 무료 버전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여기가 폴더가 없고요. 아까 제 거 원래 쓰는 걸 보여드리면 여기 홈 화면에서 프로젝트 들어가면 이렇게 폴더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앵콜 펀딩이라는 폴더 안에는 파일이 3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거는 템플릿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요리라고 떠올렸을 때요. 요리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뭐 재료를 사다가 내가 재료를 다듬고 썰고 어떤 뭐 불고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어때요? 밀키트가 잘 나왔죠. 밀키트라는 게 나와서 그냥 밀키트를 사다가 바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밀키트 안에 있는 재료 중에서 내가 싫은 건 빼고 아니면 야채나 뭐 양념 같은 거를 조금 더 첨가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가 있죠. 그럼 밀키트는 되게 편리하게 나왔어요. 그 밀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 템플릿이 그래서 미리 어떤 용도나 주제에 맞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를 뭘 선택을 해서 텍스트나 이미지만 내 편의에 맞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이런 거를 선택해서 쓰면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왼쪽에서는 먼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용도별로 구분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소셜 미디어나 뭐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뭐 하나를 눌렀을 때 이거에 따른 하위 항목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빈 페이지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템플릿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조금 흔하게 아는 소셜 미디어를 선택을 해보면요. 소셜 미디어 안에서 또 이 하위 항목으로 나뉘어요. 보시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렇게 여기는 빈 페이지인 거고요. 또 아래쪽에는 템플릿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들을 클릭해서 그 안에서 다시 찾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용도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꼭 SNS를 할 때만 여기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인스타그램 할 때는 이 사이즈를 써야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라고 제목을 쓴 거고요. 우리가 보통 블로그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럼 블로그 할 때 썸네일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썸네일 만들 때도 이 사이즈로 주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꼭 인스타그램이 아니어도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블로그 썸네일을 만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제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크기를 사용할 때 이거를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이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캔바라는 거는 디자인 툴인 거예요. 디자인 도구인 거라서 온라인 상에서 뭔가 그릴 때 쓰는 도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뭐가 필요하죠? 스케치북이나 어떤 물감이나 크레파스 같은 도구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마찬가지로 스케치북과 어떤 그리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럼 먼저 스케치북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판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판형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보통 한 4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아까 이제 설명드린 첫 번째 이 왼쪽에서 이 템플릿을 선택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PPT 프레젠테이션을 뭘 할 용도를 뭘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서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빈 페이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스케치북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이 위에서 내가 뭐 SNS 게시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판형을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요. 이 상단에 이 위에 보시면 여기 디자인 만들기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쭉 밑에 하위 카테고리들이 나와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여기에 있던 이 제목들이 이쪽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따로 나만의 크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맞춤형 크기를 누르셔서 여기서 직접 수치를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 검색어에 아예 처음부터 필요한 거를 검색어 키워드를 넣으셔서 예를 들어서 넣으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케치북을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아까 디자인 만들기에서 맞춤형 크기를 들어갔잖아요. 아니면 아예 바로 여기 맞춤형 크기를 들어가셔서 내가 필요한 수치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판형을 가지고 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어느 것 하나 딱 뭐 이게 좋다라는 건 없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서 내가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만드는 거에 따라서는 또 뭐 나는 평소에 여기를 많이 쓰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여기가 편한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생기니까 뭐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북 가지고 오는 거를 설명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판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주로 스터디 플래너는 일단은 이제 단서가 우리가 이거를 출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니까 출력을 하는 용도니까 A4 사이즈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디자인 만들기에서 맞춤형 크기에서 A4 사이즈를 가져와 볼게요. 아니면 선생님 여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A4 사이즈가 여기서는 없었는데요. 여기 더보기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는 이 정도만 나와 있고요. 더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또 이 위에 설명되지 않은 또 다양한 용도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워크시트라는 거를 내가 워크시트 만들 때만 여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워크시트는 지금 A4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스터디 플래너 만들 때도 A4를 쓸 거니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A4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래도 되고 그다음에 쭉 가보시면 또 여기 A4 사이즈가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이런 것도 A4 사이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제 디자인 만들기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A4 수치를 넣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항상 여기 단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A4 사이즈는 주로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를 쓰는데 밀리미터로 먼저 단위를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자, 플래너를 자, A4는 세로 사이즈도 있고 가로 사이즈도 있어요. 지금 오늘 만드는 거는 가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가로 사이즈 297과 210을 넣을게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맞춤형 크기에서 여기 단위 먼저 바꿔주시고요. 297, 210을 넣으신 다음에 여기 새로운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캔바 앱이라는 걸 이 PC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안 뜨니까 바로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새 화면 나오는 것까지. 자,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빠르지? 지금 어쨌든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는 거라 제가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해요. 네. 자, 자, 판형이 나왔고요. 여기 판형에다가 오늘은 템플릿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럼 빈 페이지 일단 놔두고요. 다시 선생님들이 지금 이 빈 페이지는 아마 새 창으로 열렸을 거예요. 그럼 아까 다시 홈으로 한번 와주세요. 홈으로 와주시고요. 자, 홈에서 자, 아까 여기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서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해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플래너를 할 거기 때문에 플래너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한글로 하셔도 인식을 잘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템플릿이 나와요. 자, 지금 이게 템플릿이 몇 개가 나온지 아실까요? 여기 보시면 13,000, 한 400여 개가 나와요. 굉장히 많죠? 자, 이 캔바는 장점이 아까 제가 자, 캔바는 템플릿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뭔지 아세요? 템플릿이 너무 많은 게 또 단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를 몰라요. 결정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자, 특강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완성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이 기능을 하나라도 더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템플릿 중에서 뭔가를 고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선생님들 시간도 아끼고 지금은 어떤 뭔가 예쁘거나 완성된 걸 만든다기보다 한번 쭉 훑으면서 내가 이 캔바라는 기능을 조금 기본적인 걸 다 획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시간을 제가 덜어드리는 거라서 제가 그 템플릿을 정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템플릿을 뭘 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자, 이 13,000여 개에서 고르기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단은 필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내가 또 필요에 따라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여기서 뭐 비즈니스 중에서 내가 뭐 프리젠테이션을 하겠다. 예를 들면 오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필터해서 걸러주시면 훨씬 이렇게 압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 보시면 지금 유료와 무료 사용이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무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필터에서 맨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요. 또 무료와 유료를 필터링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 프로라고 써 있는 거는요. 캔바에서는 유료 버전을 프로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유료인 사람을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는 지금 무료니까 무료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적용을 눌러 보세요. 그럼 아까 한 14,000여 개 된 템플릿이 지금 보시면 3,000여 개로 줄어들었죠.
비즈니스 교육요금제 선택. 그러면 플래너. 자, 큰 14,000여 개도 되게 많았는데 사실은 이 3,000개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뭘 할 거였냐면요. 근데 또 이게요. 어, 검색할 때마다 약간 이 배치가 달라져요. 왜냐면 계속 새로운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무료 특강 준비할 때랑 이게 막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아까 제가 또 좀 미리 찾아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줄 오른쪽 해보시면, 자,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템플릿을 쓰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템플릿을 클릭하시면요, 아래쪽에 비슷한 이미지라고 해서 비슷한 템플릿들이 쭉 나와요. 그럼 또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원하는 거. 그런데 저는 자, 오늘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이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몇 번째냐면 비슷한 이미지에서, 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거. 이거를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하기 누르시면 새 화면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 강의 후에는 선생님들이 혼자 하실 때 아까 나온 다양한 템플릿들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저랑 하실 때는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템플릿까지 가져오셨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빈 페이지, 이거 여기 아까 이렇게 가로로 빈 페이지 하나 갖고 왔었죠. 이거 있고 지금 요 템플릿을 하나 갖고 왔어요. 지금 이거는 세로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는 거는요. 이거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세요. 요 위에만요. 위에만 드래그해서 컨트롤 C, 그 다음 아까 여기 우리 빈 페이지 있었죠. 여기다 클릭 한번 하시고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서 또 그럼 이거를 해제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를 잡아서 살짝만 조금 늘려줄게요. 크기를 조금 키우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템플릿이라는 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밀키트처럼 몇 가지만 내가 살짝 수정한 다음에 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캔바의 기능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걸 한번 수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수정하는 걸 통해서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2024는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게 지금 선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없애주세요. 자, 없앨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스케치북과 어떤 그리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대한 설명만 드렸고 그리는 도구는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그리는 도구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왼쪽에 보시면요. 여기가 그리는 도구예요. 그럼 이 중에서도 지금 뭐가 많아요. 그럼 이걸 다 아시는 건 조금 힘들고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처음에 기초적인 건 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디자인, 지금 뭐가 선택이 됐냐면요. 여기 조금 더 진하게 하얗게 보이시죠? 그럼 지금 이 화면은 여기가 선택이 된 거예요. 이거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템플릿. 여기 템플릿이라고 써있죠. 지금 템플릿이 선택이 된 거고요.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여기 요소. 이 요소랑 텍스트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지금 먼저 이 텍스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텍스트라는 건 글자를 뭔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제뉴얼이나 이 일 같은 거, 이런 거는 텍스트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이 위에 뭔가가 나왔어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이 안 했을 때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텍스트라는 거를 선택을 하니까 이 위에 뭐가 나오죠. 이게 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위에 뜬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제뉴얼이라는 글자는 이 서체가 지금 이게 영어 서체여가지고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서체가 지금 선택이 된 거고요. 내가 서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서 클릭해서 서체를 바꾸시면 돼요. 그럼 제가 서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 월화수목금토일 이 요일이 지금 이 서체 영어 서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체를 통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서체를 잠시만요. 지금 톡방에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줌 링크 한 번만 다시 넣어 볼게요. 죄송해요.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셔갖고.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거랑 서체를 같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서체를 바꿀 때 이쪽이잖아요. 그럼 최근에 사용한 서체가 여기 이렇게 떠요. 아니면 여기 안에 쓰인 서체들이 여기 뜨니까 바로 여기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클릭하니까 지금 서체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좀 이게 너무 큰 것 같아서 글씨 크기를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한 32, 아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씩 해서 서체를 이런 식으로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글자 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럼 이 글자 간격은요, 이 위에 메뉴 중에서 여기 이렇게 커서를 대시면 메뉴가 이렇게 딱 글씨가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딱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글자 간격이 1.57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줄여줄게요. 제가 0으로 해 놓을게요. 이거를 마이너스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0을 할게요. 선생님들 똑같이 0으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아까보다는 줄여줬어요. 그리고 캔바가 또 좋은 게요. 저희가 전문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전문가스럽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구도를 맞춰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구도라는 건 뭐냐면 이왕이면 지금 이 표가 메인이잖아요. 그럼 이 표도 지금 선택을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제가 가져왔을 때 보시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나름 내가 가운데다 놓는다고 했는데 내 눈대중으로 놓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어떤 줄이 보이시죠? 빨간 줄. 그거를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라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수평선 가로는 보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세로도 보였죠? 지금 십자가 가운데에 보인 거 보이시죠? 이게 중심을 맞춰준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림을 가운데다 이렇게 맞췄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들도 이걸 잡고선 이렇게 가운데에다 맞춰주세요. 그럼 보기가 훨씬 더 좋고요. 그럼 이렇게 이 표가 메인으로 중심에 왔어요. 그럼 이 글자도 이왕이면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 아예 센터에 놓거나 아니면 이게 양쪽에 글자가 있으니까 끝에다 놓으면 좋겠다. 그럼 그 끝이라는 거를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근데 오늘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냥 메인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캔바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도 숫자를 조금 줄일게요. 1이라는 것도 한 28? 너무 작은 거. 먼저 여기 서체. 어쩐지 지금 뭔가 사이즈가 달라서 서체도 여기도 똑같이 이 서체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크기도
28, 아까 여기를 48로 했죠. 그럼 여기도 48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셔도 되고요. 한 42 정도 해서 이것도 이 왼쪽 이 라인에다 맞춰줬어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가운데 요 월화수목금토일에서도 지금 서체는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좀 늘려줄게요. 한 12 정도. 그러면 이 전체를 바꿔줘야 되니까 전체를 한 번에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잡는 건 드래그 하셔도 되는데 드래그를 하게 되면 다른 요소까지 잡히게 되니까 이때는요. 여기 월요일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세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을 하면 이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위에서 크기를 한꺼번에 바꿔줄게요. 12.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이 수요일만 지금 이 가로가 모자라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럴 때에는 이 옆에를 잡아서 늘려주셔도 되는데요. 늘려주면 되면 지금 여기가 겹쳐버리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자간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자간 좁혀진 것처럼 여기 자간을 좁혀줄게요. 그럼 이거를 또 한꺼번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간격에서 자간을 0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딱 이렇게 한 줄로 돼요. 그래서 일렬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숫자는 만지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력에서 봤을 때 토요일과 일요일이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토요일은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또 똑같이 여기 토요일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는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위에서 색깔 바꾸는 건 여기에요. 자, 딱 여기 커서를 대니까 색상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색깔이 선택이 됐다는 거고요. 파란색, 뭐 이거나 이거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거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도 한번 바꿔볼까요? 일요일은 우리가 빨간색을 쓰죠. 그럼 똑같이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일요일 숫자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여기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글꼴이라고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된 거는요. 제가 이 한꺼번에 이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요 글자랑 숫자랑 이 서체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를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요. 지금 이 숫자는 서체가 지금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을 했을 때는 여기서 그걸 하나를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달력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가로 버전으로 만들었고요. 자, 오늘 만드시는 거는 이거랑 제가 이제 샘플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방학 때 특강용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특강을 하실 때 뭐 이렇게 방학 특강이니까 뭐 4주, 3주 이런 특강을 했을 때 애들한테 어떤 과제물도 있고 진도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라는 의미로 오늘 만드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일단 1월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이 1월 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주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날 아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또 아이가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우게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별로 그래서 이렇게 월간, 주간, 일간 이렇게 3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일단 지금 만든 거고요. 자,
이번에 요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월 만들었던 거, 잠깐 제가 찾아볼.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새로운 페이지는 자, 여기 밑에. 자, 보시면 캔바는 이렇게 딱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이 템플릿, 그러니까 어떤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딱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페이지 추가를 눌러보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죠. 플러스. 여기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페이지 이거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여기 삭제 버튼이 있죠. 딱 커서를 대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면 없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페이지 하나 여시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템플릿 가져왔던 홈 화면 있죠. 다시 이 홈 화면으로 올게요. 그러면 여기 검색어에다가 이번에는 주간 플래너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주간 플래너.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주간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고 클릭을 했어요. 그랬는데 템플릿이 아까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템플릿이 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 다시 제가 아까 주간 플래너 했을 때요. 했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떠요. 프로젝트랑 템플릿이 뜨는데 지금 이 화면은요. 프로젝트가 선택이 된 거예요. 여기 조금 더 하얗게 보이시죠? 아까 프로젝트는 옆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프로젝트는 내 폴더인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 그럼 캔바에 있는 저의 폴더예요. 그럼 내 폴더에 있는 것 중에서 주간 플래너를 검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 폴더에 있는 플래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여기서 검색을 하실 때는요.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템플릿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템플릿 중에서 내가 원하는 플래너를 선택하겠다. 고르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랬더니 지금도 41,000개라는 굉장히 많은 템플릿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플래너가 되게 템플릿이 예쁜 게 되게 많죠. 그러면 이런 것도 쓰고 싶고 이런 것도 쓰고 싶고 되게 예뻐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도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플래너 중에서도 어때요? 출력해서 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이런 데에서 플래너를 많이 쓰잖아요. 온라인 상에서 디지털로 템플릿을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이런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간 거는 출력했을 때 이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색상도 우리가 디지털에서 보는 색상과 화면에서 보는 색상과 출력했을 때 색상이 조금 코드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이 그대로 표현도 안 되고요. 또 컬러가 이렇게 진하게 많이 들어가면 출력했을 때 인쇄물이 울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건 예쁘지만 이런 건 배제하고 조금 심플한 위주로 약간 이제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여기 템플릿 중에서 필터를 조금 해볼 건데요. 다른 거 말고 일단은 무료 필터 한번 또 해볼게요. 무료 선택하신 다음에 꼭 여기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래도 12,000개나 나오네요. 자, 지금 여기 무료 필터로 걸은 다음에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다가 지금 오른쪽에서요. 쭉 더 내려오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아까 찾은 거 이거 여기 말고
여기요. 여기까지 찾으셨나요? 조금 한참 내려왔어요. 여기 보라색 보이는 거에서 이 오른쪽.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그냥 여기 이거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만약에 이걸 못 찾으셨더라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왼쪽에 이것만 사용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7칸이 나누어져 있는 요걸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 비슷한 템플릿 있으면 그냥 요거 사용하셔도 돼요. 뭐 다른 아까 이 템플릿 중에서 뭐 이런 거 중에서 뭐 여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 고르셔갖고 이쪽 왼쪽만 가져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만 봐주세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이거를 또 복사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 있죠. 여기 화면에서 컨트롤 V에서 눌러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럼 이것도 한꺼번에 크기를 줄여볼게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때 큰 사각형 보이시죠? 빨간색. 거의 가급적이면 이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우리는 플래너가 조금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약간은 좀 크게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출력했을 때 여백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여백을 좀 생각하신 다음에 이 정도 해주시고 이거는 가운데다 놓지 마시고요. 약간 아래로 해주세요. 왜냐면 위에다가 글자를 하나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럼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텍스트를 선택했을 때 여기 돌리는 화면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지금 0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딱 수평에 맞게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돌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돌렸다고 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아까 제가 조금 전문가스럽게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구도를 맞추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서체를 좀 통일시켜 주는 게 좋아요. 서체가 나중에 이제 한글을 해보시면 예쁜 서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서체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예쁜 게 많다고 해서 여기다가 너무 많은 서체를 쓰시면 안 되고요. 서체는 한 두세 개 정도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한 페이지에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 서체를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서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시면 아까 우리 여기 썼던 거 있죠. 현재는 지금 여기 체크 표시 있죠. 지금은 이 서체인 거고 내가 다른 서체로 바꿀 때 다른 걸 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모두 변경이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금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이 서체로 돼 있는 거예요. 기존 서체. 그러면 하나하나 일일이 바꾸지 않고요. 모두 변경이라는 걸 눌러주면요. 아까 기존에 이 서체로 되어 있던 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훨씬 편하죠. 일일이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두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서체를 바꿔줬고 여기 크기도 자 12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이 크기는 한꺼번에 일괄 적용이 안 돼서 자 보시면 이거 아까 여기서 하신 것처럼 다 일일이 선택해가지고 일괄 12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체 바꾸고 크기 바꿔주시고요. 뭐가 봐. 죄송해요. 한 분이 더 들어왔는데 그래도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링크 한 번만 더 드리고요. 그래 보이는 거 아니지? 응. 자, 이렇게 하고요. 아까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위클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다시 밤만 되면 그대로 누구실까요? 이쁘다. 소리, 어, 소리 한 번만 꺼주세요. 자, 이 위클리라는 걸 넣으려고 해요. 그럼 이거는 텍스트죠. 자, 그럼 아까 화면으로 와서 자, 텍스트를 넣을 때는요. 여기 왼쪽에서 여기 텍스트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아무리 여기 이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키보드를 쳐도 안 되죠. 이거 이상하게 나왔고. 자, 그럴 때는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여기 텍스트 상자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글씨를 쓸 수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대고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위클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서체가 우리가 썼던 이 서체가 아니죠. 그럼 이것도 서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선생님 저랑 똑같이 할게요. 일단은 뭐 한 32, 너무 큰 것 같으니까 28 정도로 해주고요. 이것도 위에다가 이렇게 놔주고요. 보니까 너무 심심하죠. 컬러는 가급적 빼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까 제가 했던 이런 걸로 잠깐씩은 꾸며주시는 건 괜찮아요. 요 정도 컬러는. 그러면 이거 하나, 자, 없는 거랑 또 있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죠. 훨씬 조금 산뜻해 보이니까 요 정도 포인트 되는 거 하나 넣어 볼게요. 자, 이거는 자, 텍스트고요. 아까 제가 요 두 가지만 아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요소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요소는 보시면 어떤 도구들인 거예요. 자, 이 요소에서 제가 잠깐만요. 자,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안 나오고 처음에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요소를 클릭하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카테고리인 거예요. 요소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그래픽, 사진, 동영상 이런 걸 다 합해서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일단은 요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픽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미지들을 그래픽이라고 하고요. 사진을 클릭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사진들 있죠. 이런 걸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아까 제가 여기서 썼던 게 이게 뭐냐면요. 검색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연필이라는 걸 내가 쓰고 싶다. 이렇게 검색하면 연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럼 그래픽 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사진을 선택을 하면 연필이 사진으로 된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동영상은 연필과 관련된 움직이는 동영상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여기다 꾸며주는 거는 제가 뭘 썼냐면 낙서라는 걸 했어요. 낙서. 선생님들도 여기다 낙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낙서와 관련된 이 요소 재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너무 많으니까 그래픽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낙서와 관련된 예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쁘네 해가지고 제가 이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썼어요. 이거 말고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면 딱 티나는 거. 이거가 색깔. 이것도 제가 지금 뭘 설명을 드리려면 티나는 게 없네요. 티나는 걸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색깔. 지금 이게 색깔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왕관이 있고요. 이런 거는 왕관이 없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아까 템플릿에서도 무료와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왕관 있는 거 지금 프로라고 나오죠. 이거는 유료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무료 사용자는 그래서 이거를 쓰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티가 안 나고요. 제가 다른 걸로 검색해서 한번 연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 있다. 자,
선생님 보시면 제가 지금 왕관 있는 거를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바둑판 모양으로 되면서 캔바라는 글자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저는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유료 버전의 것을 쓰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내가 사용하고 싶다면 유료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거를 다운받을 때 어떤 이거 사용료를 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무료이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무료에서도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무료 버전에서 찾으시는 걸로. 그래서 왕관 없는 것 중에 예쁜 거 뭐 이런 거 고르셔도 되고요. 어떤 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선택 장애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걸로 정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예쁜 거 하나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거 넣어줬으니까 조금 옆으로 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움직이실 때 보면 가운데 점선 보이시나요? 점선이 지금 요 글자랑 요 요소랑 균형을 맞춰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놓으셨고요. 그럼 벌써 주간 플래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간, 하루 데일리 플래너를 찾을 건데요. 찾아서 여기 옆에다 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아까 우리 처음에 그 홈 화면이요. 홈 화면으로 올게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속도 찾는 거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지나버렸네요. 선생님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제가 질문 받을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주간 플래너라고 했으니까 뭐 일간 플래너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어로 한번 검색을 또 해볼게요. 영어로도 검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일리 플래너. 제가 아까 검색을 해서 이게 그대로 이제 최신 검색어가 밑에 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73,000개나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일단은 걸러 볼게요. 여기 걸르는 건 여기 필터 누르신 다음에 맨 아래로 보시면 여기 무료 기능으로 적용 눌러서 자, 필터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자, 데일리 플래너는 또 예쁜 게 더 많네요. 자, 이 중에 자, 이거 바로 나왔어요. 지금 선생님 여기 필터 걸으신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줄에서 자, 이거 사용할게요. 자,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 편집하기. 자, 이게 나왔죠. 지금 우리가 한 달, 일주일, 하루 이게 지금 가져오는 그 구성이 지금 다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일단 이 가운데 걸 다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없앨게요. 자, 없애고요. 요 위에도 없앨게요. 그러면 지금 간단해졌죠. 자, 똑같이 또 이거를 전체 드래그 하시고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던 데 있죠. 만들던 페이지로 와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여기 동그란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늘렸다 줄였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지금 전체를 드래그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각각의 요소예요. 그쵸?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여러 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갖고 오다 보면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흐트러졌죠. 어떻게 아까처럼 다시 맞추려니까 아까처럼 못 맞추겠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위에 화살표 보이시죠? 되돌리기 기능이에요. 한번 누르면 방금 전. 자, 이렇게 해서 누르다 보면 아까 이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눌러지지 않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내가 마지막 작업했던 화면이란 뜻인 거죠.
그래서 뭔가 실수했을 때도 선생님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실행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자, 여기에서 이거 한꺼번에 가져오다가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 가져오실 때는요,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그룹화라는 게 나오죠. 그룹화를 한번 눌러주세요. 클릭.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하나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어때요? 하나로 움직이죠. 그래서 훨씬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아예 애초에 갖고 올 때 그룹화를 시켜서 갖고 오셔도 되겠죠. 그래서 또 그룹화를 시켜서 사용하면 좋은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사이로 맞춰줄게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를 조금 더 늘려줄 수가 있겠죠. 하고, 자, 이제 여기를 편집을 좀 할 거예요. 그대로 쓰진 않고, 그럴 때는 여기 다시 그룹 해제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처음처럼 됐어요. 자, 이제 이대로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제가 기능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몇 가지만 잠깐 이제 그 기능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마찬가지로 글씨체 바꿔줘야겠죠. 글씨체 똑같이 이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여기서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우리가 하루니까 글자를 데이스로 바꿀게요. 데이트로 하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지금 텍스트가 선택이 됐고 여기서 뭔가를 바꾸는 건 이 위쪽의 메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조금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어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 그럴 때는 여기 정렬을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을 했죠. 한 번 더 누르면 오른쪽 정렬 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요것도 지금 요 보라색 박스에서 이 글자를 가운데다 놓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운데다 놔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일단은 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두 리스트 해가지고 그날 할 일들을 여기다 적는데 이 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여기 가운데 선 하나씩을 없애줄게요. 그러면 여기 선을 없애주는 건 여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클릭, 삭제 해서 여기 삭제 하나씩 삭제를 해줄게요. 아이고, 여기 삭제 하고 여기 밑에 거 올려줄게요. 자, 삭제하고 이거를 그대로 지금 보시면 선생님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화면 지금 제가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화면 확대하는 거는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이 지금 점선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점선이 싫어. 나는 실선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요소거든요. 여기 왼쪽 아까 요소에서 우리가 여기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아래쪽 보시면 도형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표 이 요소에도 하위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 선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요 요소 이거를 또 편집할 수 있는 메뉴는 이 위쪽에 떠요. 지금 여기를 자 아무것도 지금은 여기 글자를 선택하니까 글자 메뉴였고 여기 요소 도형을 선택하니까 도형 메뉴가 여기 떴죠. 그럼 내가 이거에서 보시면 이거는 클릭해 보시면 색깔이에요. 지금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선 색깔이 다양하게 여기서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색깔 바꾸실 땐 여기고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점선 스타일이 이거였고요. 난 좀 더 촘촘한 점선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를 누르시는 거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촘촘해. 나는 아예 그냥 실선을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하시면 돼요.
근처 여기 선이 됐죠. 이거는 지금 빨간색이니까 다시 검정으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실선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셔서 여기는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선이 너무 얇은 것 같아. 그 굵기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선 두께가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굵기는 여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도 선생님 그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금 지금 주간이랑 일간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주간을 옆으로 조금 옮겨 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가운데다 모아줬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일리는 7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페이지 추가 여기 또 누르신 다음에 아까 여기 있죠. 일간 데일리만 복사해서 여기서 한번 이거 사용해 볼까요? 그룹화 먼저 누르시고 그러면 복사한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와서 붙여넣기 하시고 자,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칸이 조금 넉넉했는데 여기는 이걸 2개를 붙이려다 보니 조금 빡빡한 것 같아서 여기선 살짝만 줄여줄게요. 줄여주고 여기를 복사하는 거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능은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똑같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Alt 키 누르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게 복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복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개죠. 그럼 이 똑같은 걸 2개만 더 복사를 하면 돼요. 자, 이 아래 누르는 건 페이지 추가였죠. 근데 우리는 빈 페이지가 아니라 이걸 똑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거는 그럼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페이지 복제라고 나오죠.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이 페이지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제. 그러면 자, 지금 월간, 주간, 데일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이렇게 해서 7장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5개 페이지로 해서 아이들과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특강 스터디 플래너.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 로고나 여기다가 그런 특강의 이름을 적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스터디 플래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면서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그러면 이때는 하루하루 템플릿, 아까 템플릿에 있는 워크시트를 만들면서 기능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는 과정이고요. 기초 과정을 벌써 4기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집 안내는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다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여기 신청해 주시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저랑 캔바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오늘 했던 거 차근차근 오늘 혹시라도 그냥 화면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만들지 않고 근데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면 막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보시면서 플래너 만드시고 내가 플래너는 필요 없더라도 사실은 꼭 플래너를 만든다라기보다 캔바 기능을 익힌다라는 차원에서 플래너도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여기 온라인 프로필 만드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익히시고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후기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워크시트 만드는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요. 원래 저의 목표는 선생님들한테 워크시트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는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그 퍼스널 브랜딩을 완성하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기초 단계가 디자인 툴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전자책 쓰는 거를 조금 선생님들이랑 곧 할 거거든요. 전자책 쓰고 선생님들도 영상 강의 찍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홈페이지 만들고 이것까지를 제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전자책을 만들려면 이 디자인이 거의 기본인 거예요. 그럼 디자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통은 SNS, 뭐 인스타 피드 만드는 거 강의나 다른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왕이면 이 디자인 툴을 알려주는데 선생님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면서 이 기능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워크시트 만드는 걸로 이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시트도 만들고 기능도 배우고 그럼 이 정도를 배우고 나면 제가 이런 것도 다 지금 캔바로 만드는 거고 아까 그 여기 홈페이지 있었죠. 이 홈페이지도요. 이 디자인 이런 거 다 사실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우리가 하면 좋잖아요. 다 제가 캔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우시면서 이 뒤에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3기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전자책보다는 이런 선생님들만의 학원에 이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여기에다 이렇게 조금 메뉴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거 만들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거를 먼저 열지 않을까 전자책보단. 그래서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뭐 하시다가 뭐 캔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가 또 무료 특강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또 단톡에다가 제가 알리면 또 신청해서 해 주셔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